안녕하십니까. 부부 펀 더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까시남이랍니다. 야, 까도남은 들어봤지만 까시남은 뭐냐라고 물었더니요, 까칠한 시골 남자랍니다. 자, 물론 시골 출신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고요. 중3 때까지 산에 소 몰고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모든 과정들도 수없이 보면서 지내왔죠. 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을 때 정도였는데요. 이제 그때쯤 되면 조금 철도 들기 시작을 하고 농사 짓는 것도 일종의 경쟁처럼 이제 다른 사람의 논도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자, 그런데요, 저희 집의 논이 그 자라는 벼가 다른 집 벼보다 키가 또 좀 작고 색깔도 이렇게 푸르지 못하고 약간 좀 누리스름한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비료를 줘서 막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아버지는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지금 비료를 주면 열매를 못 맺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자, 성장하고 있는 이미 그때는 여름 이제 8월 말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이삭을 속에서 패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모드에서 이제는 벼가 열매를 맺는 모드로 바뀌는 시기인데, 그때 만약에 비료를 주게 되면 이 벼가 열매를 맺는 모드가 아니라 계속 성장 모드로 가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는 키도 커지고 푸르를 수 있지만 나중에 열매를 못 맺어서 결과적으로는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주더라도 시기가 있다는 거지요.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상담을 해보면서 요즘 우리 한국 부모들이 마치 이렇게 다 자란 결실기에 있는 벼에게 비료 주는 농부들처럼 다 큰 자식에게 너무 많은 비료를 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지금 한 달 전쯤인가요? 어떤 엄마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본인이 힘든 문제도 아니었고 자기의 딸, 이제 대학생이 된 대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요. 딸이 대학을 들어갔고 그 대학생 딸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발 좀 뜯어말려 달라는 겁니다. 참 상담사리 치고는 참 애매한 상담인데, 일단은 제가 엄마의 요청이니까 엄마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성교제를 뜯어말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적극 권장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딸아이는요, 참 요즘 아이들답지 않은 정말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일단 이성교제를 시작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고, 그것도 남자친구랑 같이 피차가 합의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는데 우리는 신분인 대학생이고 대학생은 공부할 시기다. 그래서 이성교제 때문에 학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성교제는 문제가 되는 거다. 서로가 합의해서요, 서로가 피차 학점 관리도 잘했습니다. 부모가 걱정할 게 전혀 없지요. 또 그러면서 이제 방학 동안에는 생활비만큼은 본인이 벌겠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흔히 요즘에 이제 부쩍 늘어난 그 싸가지 없는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자녀를 두었다면 얼마나 부모가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엄마는 왜 그 자녀를, 그 딸을 제발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막아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을까요? 자, 엄마의 걱정은 이런 거였습니다. 대학생 때 공부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성교제 하면서 이성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취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혹시 남자친구하고 넘지 못할 선을 막 넘는 건 아닐까? 혹시 또 교제하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또 더 큰 이유는요, 일단 그 남자친구가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그래서 그 싫다는 느낌만으로 난 도대체 허락을 못하겠으니까 뜯어 말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자, 사실 제가 엄마로부터 욕을 듣긴 했지만 어쨌든 뜯어 말려달라 했더니 적극 권장했냐고 오히려 막 그렇게 욕을 먹긴 했지만, 사실 대학생이 된 자녀는 스스로 자신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때는 비료 줄 때가 아니지요. 성인이 됐다는 말은 자신의 삶의 어떤 열매를 맺을 단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교제도 본인의 선택에 맡겨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엄마의 걱정처럼 이성교제 하다가 학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진로 부분에 때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경험해야 될 좋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유행하는 신종병에 걸리셨네요. 아니 제가 뭐요? 신종병이 있어요. 요즘에 대학생 자녀를 둔 신종 엄마들이 가진 병이 있는데요. 그런 병이 심각하게 걸리시는데요. 저는 병 걸린 거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그 병이 뭡니까? 쓸데없는 걱정병입니다. 쓸데없는 걱정도 아니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지금 따님에게 한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라고 했지요. 사실 그 엄마가 이제 딸아이가 그렇게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자기 인생을 잘 꾸려갈 정도라면 먼 발치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기다려주고, 또 엄마는 그때부터 이제 자식에 대한 의무가 끝났으니까 본인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부모는 더 이상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 간섭할 에너지를 본인을 위해서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과정에서 엄마와 딸이 또 새로운 관계로, 거의 친구와 같은 관계로 서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한국 부모들요, 자식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합니다. 다 큰 자녀들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나 다 컸다면, 적어도 성인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떠나 보내셔야 되고요.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인이 된 자녀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간섭할 에너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둘 다 사는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